내 아이를 돌려줘. 왜요? 내가 이 아이 엄마예요. 뉴스 속보입니다. 어제 오후 노랑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즐기던 9세 이현수 군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종된 한 아이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2005년 가을 노랑초등학교에선 가을 운동회가 열렸어요. 운동장엔 망국기가 장식되어 있고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솜사탕, 구슬 아이스크림, 풍선, 비눗방울 놀이 같은 작은 장난감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운동회에선 아이들이 무용도 하고 이어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 등 여러 단체 게임도 했죠.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곧 점심시간이 되었고 오늘의 주인공 현수는 엄마가 싸운 김밥 도시락을 공룡 그림이 있는 돗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었고 점심시간 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보물찾기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현수는 보물찾기 시간을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었다고 나중에 말하죠. 점심시간이 끝나자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운동장 바닥, 화단, 나무 밑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해요. 현수 역시 열심히 보물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런데 바닥에 현수가 제일 좋아라 하는 공룡 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에요. 작은 피규어였는데 뜨문뜨문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 피규어들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운동장에선 꽤 멀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보물을 찾다 보니 학교와 현수 어머니는 현수가 없어진 걸 아직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멀어진 숲풀에서 현수를 기다리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찾았다, 내 보물. 하며 어디서 났는지 꼬깃꼬깃한 현수의 사진을 펼쳐 보여주며 너네 엄마가 널 나에게 나눠주기로 했거든. 현수는 무서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아줌마 누구예요? 난 집에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줌마가 아들이 되게 가지고 싶었거든. 이렇게 현수는 유괴되고 맙니다. 전국에선 현수를 찾는 뉴스가 방송되고 현수의 어머니는 실종아동 전단지를 돌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현수를 찾기 위해 노력해요. 한편 현수를 납치한 여자는 현수를 산속 깊이 데리고 갔어요. 그곳엔 주위에 사람이라곤 없었고 버려진 폐허 같은 집 하나만 있었는데 여자는 현수를 그곳에서 홀로 키웠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신기진. 신기진 씨는 현수에게 책도, TV도, 신문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세상을 알면 도망갈까봐. 현수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이라고 불렀죠. 현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까지. 다시 서울, 현수 어머니는 경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은 없으시고요? 그러게요. 특별히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착하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부터 살았으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안 보이네. 언젠가부터 우리 현수랑 지나가면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카트에 장난감이랑 불량식품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현수만 보면 그렇게 뭐라도 주려고 했던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특이했는데 신기진인가? 신기진이요? 예, 아무래도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 보였어. 안녕하세요, 신기진인데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요. 한 번만 쓰다듬을게요. 애들만 보면 희죽희죽 미친 사람처럼 웃고 현수만 보면 그렇게 머리며 손이며 쓰다듬으려 했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찜찜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럴 때마다 현수를 데리고 빨리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신기진 씨는 꽤 오래도록 현수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아이들의 목격담도 이어지는데요. 현수의 어머니의 기억대로 그린 몽타주로 학교 아이들에게 신기진 씨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몇 명의 현수의 반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아줌마 선생님 아니었어요? 아니야,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얼마나 무섭게 생기고 냄새도 났는데 아무래도 거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현수한테 말 거는 거 봤니? 아니요, 저번에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왔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인 친구 사진들이 있는 데서 현수 사진을 떼갔어요. 선생님한테 말 안 했어? 그때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알려줘. 하고 경찰들은 현수의 학교에서 나옵니다. 현수는 그 뒤로 수년 동안 자취를 감춰요. 어디서도 현수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고 나이든 현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만 가슴이 녹아내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트럭에 생선 장사를 하며 전국을 돌면서 현수를 찾았어요. 어머니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자며 현수를 찾아 헤맸죠. 현수가 없어진 지 8년쯤 지났을 때 시골에 있는 한 수녀님이 현수 엄마를 살립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수 엄마는 현수 아빠와 함께 트럭에 타고 현수 아빠는 생선을 팔며 손님들에게 혹시 현수를 본 적이 없는지 물었고 현수 엄마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현수를 찾으러 집집이 다니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인근 성당의 원장 수녀님이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현수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봉사를 시작해요. 아버지도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곳을 다니며 현수를 계속해서 찾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없어진 지 10년쯤 지났으니 현수는 19살이 되었겠죠. 원장 수녀님은 현수 엄마와 산에서 키운 닭이라는 동네 뒷산 아래 있는 닭백숙 집에를 가게 돼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신기진 씨입니다. 하지만 현수의 어머니는 신기진 씨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기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신기진 씨는 현수를 아들로 삼아 키운 뒤 전에 정신이 없던 모습은 없이 건강해 보였고 현수의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해 머리도 다 새고 주름진 얼굴에 10년 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원장 수녀님은 신기진 씨에게 아주머니 저희 백숙 좀 주세요. 우리 동네 뒷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예, 제가 식당을 연 지 몇 개월 됐어요, 이제. 저희가요, 우리 아들이랑 닭을 산에서 직접 키워서 잡거든요. 아들이 있으세요? 예, 멋진 아들이 하나 있지요. 엄마. 아, 저기 오네. 애가 말이 좀 어눌해요. 좀 아파서. 그래도 아주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죠. 아들이라며 나무를 해온 남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장발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게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나 여기 두고 가요, 나무. 남자는 곧 다시 산으로 갔고 현수 어머니는 없어진 아들 현수가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어디로 없어진 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유, 현수 엄마. 현수 생각이 나서요. 우리 현수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어디서 고생하고 있진 않은지. 그 순간 신기진 씨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현수 엄마를 알아봐요. 그 길로 다음날부터 가게 문을 닫고 다시 산속 집으로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최대한 나가지 않고 현수도 나가지 못하게 가둬놨어요. 그동안 현수는 책, TV, 사람, 라디오, 신문 모든 것을 접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기진 씨와만 지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지고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기진 씨는 현수에게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하루에 2번 제공했고 하루 종일 몇 달을 그렇게 현수를 가둬놨어요. 그러다 암인지 뭐인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 병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병원은 현수를 유괴한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현수 역시 아무리 아파도 병원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진 씨와 사는 동안엔. 그런데 신기진 씨는 사망했지만 현수는 살아있잖아요. 배고픔을 못 이기고 현수는 문을 부수고 나와요. 집안에 먹을 것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고 조금 남아있던 밥은 다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집 말고 아는 장소라고는 나무 하는 곳, 그리고 산에서 키운 닭 식당뿐이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산 밑 식당으로 달려가요. 그곳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마침 원장 수녀님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사람이 사라진 것이 이상해 한번 찾아왔다가 현수를 만납니다. 현수는 신기진 씨 외에 사람과 접촉을 한 적이 별로 없어 겁부터 내는데 원장 수녀님은 잘 달래서 성당으로 데리고 와요.
원장 수녀님이 현수에게 이름을 묻자 현수는 몰라, 아들이라고 해요. 현수는 자신의 이름을 잃은 지 오래고 신기진 씨는 현수를 아들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현수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행동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발달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까요. 원장 수녀님은 현수를 이발도 시키고 면도도 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얼마가 지나자 현수의 사회성도 언어 능력도 곧 좋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놀며 웃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모습도 제 나이로 돌아오고 훨씬 건강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현수는 원장 수녀님의 방에서 아이를 더 키우지 못하겠다는 어떤 엄마의 말소리를 듣고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 엄마가 자신을 신기진 씨에게 줬다는 것, 신기진 씨의 말대로라면 현수가 귀찮아서 남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 분노한 현수는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돌아가는 여자를 붙잡아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날 어떻게 하려고요? 왜 이러세요? 아이를 버리는 게 어딨어. 엄마잖아.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 여기 두고 가는 거 정말 힘들다고요. 현수는 그런 여자의 어깨를 꽉 잡아 흔들며 어떻게 엄마가 애를 버리냐며 화를 냅니다. 그때 2달간 해외 봉사를 갔다가 돌아온 현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 현수를 만나기 전이었죠. 현수 어머니는 성당에서 가끔 보던 미숙 씨가 어떤 젊은 남자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급히 쫓아가요. 미숙 씨, 미숙 씨. 나는 이현수예요. 우리 엄마가 날 운동회 날 악마 엄마한테 날 줬어요. 그냥 줬어요. 아들을.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현수. 하고 현수의 엄마는 쓰러집니다. 잠시 뒤 보건실에서 일어난 현수 엄마. 원장 수녀님과 현수가 옆에 있습니다. 현수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당신이 일어나길 기다렸어요. 날 왜 버렸는지 물어보려고. 왜 날 죽였는지, 왜 내 맘을 죽였는지 물어보려고. 날 선물로 남에게 나눠줬어?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방에 갇혀 가지도 않는 시간을 보냈어. 현수야, 엄만 널 버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루도 한순간도 널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 여자가 널 훔친 거야. 난 널 누구에게 준 적도 없고 넌 내 아들이야. 드디어 모자는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현수의 아버지도 트럭을 몰고 도착해요. 감동적인 재회가 끝나고 신기진이란 여자의 집에 경찰과 함께 가자 이미 부패가 된 신기진 씨의 시신이 있었고 현수가 갇혀있던 참담한 창고방도 보이죠. 그 안에서 현수는 벽을 치고 종이를 찢는다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분노를 삭혀내며 보낸 것 같았어요. 신기진이란 여자,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알고 보면 신기진이란 여자, 나쁘지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04년 현수가 유괴되기 1년 전 신기진 씨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8살짜리 아들 지훈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작은 미용실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앞에서 놀던 지훈이는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족이라곤 지훈이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며 카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간식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 구경을 하다가 지은이와 유난히 닮은 현수를 유괴한 거죠. 아들, 엄마 널 사랑해. 널 정말 사랑해.